한 여대생이 바람둥이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절친을 살해하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해삼 5월 8일 대만의 칭화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의 시신이 강의실에서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시신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은 강한 산에 의해 심하게 부식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절친이었고 그녀가 친구의 목숨을 빼앗은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가야 했던 이유가 오직 둘 다 한 나쁜 남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둘은 가치 없는 남자 때문에 미래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 당일 아침, 칭화대학교 캠퍼스에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강한 화학물질 냄새가 몇몇 학생들을 생물학 방사선 연구소 강의실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 앞에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의실 구석의 에어컨 옆에 썩어가는 시신이 누워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비명이 강의실을 혼란에 빠뜨렸고 평온했던 아침 공기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날은 여성의 날인 3월 8일이었는데 경찰서 직원들이 평소처럼 바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칭화대학교 생물학 연구소의 관리자라며 자신을 밝혔고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강의실에서 여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강의실 밖에 모여든 군중 사이를 뚫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부패 중인 시신에서 나는 악취와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경찰관들조차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몇 초간의 혼란 후에 수사팀은 다시 침착하게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은 심하게 화학약품에 부식되어 있었으며 강한 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피부가 검게 타고 얼룩져 있었고 이로 인해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시신 옆에는 사용된 콘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강간 후 살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경찰은 즉시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며 캠퍼스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녀는 생물학 연구소에 재학 중인 쉬자첸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학생 명단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바로 이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은 쉬자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검실로 안내받았는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하게 변형된 시신을 보자마자 침착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시신의 주요 특징을 확인한 후 불행한 여학생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쉬자첸의 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딸의 이름을 외쳤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강간과 관련된 살인 사건일까요? 경찰은 처음에는 이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설은 빠르게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이 범인이 일부러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강의실은 생물학 연구소의 강의실로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 강간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신중하게 현장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는 일부 혈흔은 이미 닦인 흔적이 있었고 발로 밟혀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옅은 혈흔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남겨진 작은 혈흔 자국들은 양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는 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양말은 주로 여성들이 신는 종류였고 이 단서는 경찰에게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되어 범인이 화학물질에 대해 잘 알고 실험실 환경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초기 정보가 경찰에 의해 발표되자
이 소식은 빠르게 칭화대학교 전역에 퍼졌고 학교 전체가 폭발하듯 들끓었는데 학생들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 여러 익명의 메시지가 전송되었는데 모두가 쉬자첸의 삶에서 익숙한 두 이름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정환타이였고 두 번째는 절친이었던 홍샤오후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환타이의 두 연인이 다름 아닌 숨진 쉬자첸과 그녀의 절친인 홍샤오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세 사람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고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 소문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사랑의 갈등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삼각관계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것일까요?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의 정액이 생물학 연구소의 졸업반 학생이자 사건의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 정환타이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정환타이를 소환하여 신문했는데 신문 중 정환타이는 사건 당일 쉬자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정환타이가 분명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의 콘돔이 범인이 진짜 동기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놓은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의심은 쉬자첸의 절친인 홍샤오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의 소환에 응한 홍샤오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절친의 죽음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슬픔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깊이 조사하던 중 사건 당일 홍샤오이가 쉬자첸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쉬자첸의 죽음이 그녀와 정환타이, 홍샤오이 사이의 복잡한 삼각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환타이가 경찰서에 불려갔다가 풀려난 순간부터 홍샤오후이는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할 날을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에 소환된 그녀는 아무런 동의 없이 차분한 얼굴로 경찰서에 들어왔고 신문실에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관심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대생이 이렇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강하게 추궁받자 홍샤오우이는 차갑게 제 친구들 중 많은 사람이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 변호사가 경찰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홍샤오우이의 차가운 대답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보통 절친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고한 사람은 슬퍼하고 심지어 절망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홍샤오우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쉬자첸의 죽음을 들었을 때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무관심은 경찰이 그녀의 범행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체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는데 수사관들이 단서를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법의학자가 충격적인 발견을 보고했는데 쉬자첸의 손톱 사이에 인간 피부 조각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살인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었고 감정 결과 이 피부 조각은 홍샤오우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신문실로 끌려간 홍샤오우이는 여전히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빛에서는 점차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들은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백하면 형량이 감경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샤오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방향을 응시했는데 경찰은 그녀가 예전처럼 침착하지 않음을 눈치채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왜 쉬자첸을 죽였습니까? 왜 그녀의 시신을 산으로 훼손했습니까? 절친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계속된 압박 속에서 홍샤오우이는 절망 속에 무너져 울기 시작했고 이어 쉬자첸의 시신이 있는 부검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절친의 시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홍샤오우이는 어떤 후회나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 여자를 이토록 냉담하게 만들었을까요?
홍샤오이와 쉬자체는 대만 칭화대학교에서 만난 학우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지만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홍샤오이는 활발하고 활동적이었고 반면 쉬자체는 온화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성격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후 두 사람은 타이베이에 위치한 칭화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에 나란히 입학하게 되었고 같은 기숙사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항상 함께 다니며 일상 속 모든 것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숨기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쉬자체는 나 선배를 사랑하게 되었어라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밀을 홍샤오우이에게 털어놓았는데요. 쉬자첸이 말한 사람은 칭화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이었던 정환타이였습니다. 정환타이는 학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좋은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대만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그의 사촌은 타이베이 구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고귀한 가정 배경 덕분에 정환타이는 학교 내 여학생들에게 이상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환타이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는 학교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쉬자첸의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정환타이의 외모와 분위기에 매료되어 그와 연인이 되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친구의 고백을 들은 홍샤오후이는 당황스러워하며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 정환타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쉬자체는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이 장차 그녀를 비극으로 이끌고 홍샤오우이의 광기에 불씨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환타이가 쉬자첸을 매혹시킬 만큼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홍샤오우이는 직접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눈 후 홍샤오우이도 정환타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절친이 동시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으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정환타이, 그의 여자친구, 쉬자첸, 그리고 홍샤오이 모두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서로 마주치며 학업과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 그들 사이에 긴장감과 불편함이 감돌았고 이 네 사람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곧 학교 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쉬자첸의 정환타이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졌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환타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했는데 그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쉬자첸이 정환타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자 홍샤오우이는 그녀가 정환타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점차 홍샤오우이의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과 갈등이 커졌고 이는 두 친구 사이에서 묵묵히 진행되는 경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쉬자첸은 자신의 절친이자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정환타이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이제는 연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라움을 느꼈지만 점차 분노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우정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홍샤오우이는 정환타이의 특별한 애정을 얻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와의 육체적 관계도 갖게 되면서 쉬자첸을 능가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홍샤오우이의 눈에는 이제 쉬자첸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실제 목표는 정환타이의 정식 여자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정환타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물 공세를 시작했는데 쉬자첸은 좋은 가정 환경에 힘입어 아낌없이 호화로운 선물들을 정환타이에게 줬습니다. 쉬자첸은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주 값비싼 선물을 사줬고 이는 정환타이를 즐겁게 했습니다. 반면 홍샤오후이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서 그런 고가의 선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의 우정은 공개적인 경쟁으로 변했고 예전의 친밀함은 이제 먼 기억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실험실을 쓰는 두 여학생이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한 남자를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듯 행동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환타이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자첸의 집착적인 추구를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샤오후이의 애정도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세 여자를 모두 즐기는 듯 했는데 홍샤오후이는 그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쉬자첸은 그에게 끊임없이 호화로운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두 여자가 자신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놀리면 정환타이는 난 그들을 자매처럼 여길 뿐이고 학업에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라며 순진한 척 대답했습니다. 정환타이의 이런 태도는 그의 이중적인 본질을 드러내 주었지만 두 여자의 행동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다퉜으며 심지어 정환타이와 이야기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른 여학생들을 공공연히 괴롭혔습니다. 정환타이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많은 여학생들이 그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쉬자첸과 홍샤오우이는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결심했는데 정환타이에게 접근하려는 여학생들을 쫓아내기 위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점점 맹목적인 질투는 두 사람을 더욱 광기에 빠지게 했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쉬자첸과 홍샤오후이는 정환타이가 새로 입학한 여학생을 친밀하게 껴안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여학생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다 그 여학생을 불러낸 뒤 불쌍한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후 두 사람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학교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폭행 소문이 빠르게 퍼져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쉬자첸과 홍샤오우이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정환타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든 학생에게 각인시켰는데요. 이제 누구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환타이의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두 소녀만이 그를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지자 쉬자첸과 홍샤오우이 사이의 관계는 곧 격렬한 대결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들은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3월 7일 이른 아침 홍샤오후이는 쉬자첸에게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강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샤오후이는 자첸에게 정환타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자첸은 이를 거절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곧 뜨거운 말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치열한 말다툼 도중 홍샤오후이는 자제력을 잃고 쉬자첸의 목을 움켜잡아 그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쳤는데 자첸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샤오후이의 잔혹한 공격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샤오후이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친구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계속 내리쳤습니다. 자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붉게 물들였는데요. 친구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홍샤오후이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는데 자첸을 완전히 제거해 정환타이의 진짜 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샤오후이는 곧바로 실험실로 달려가 염산과 질산을 혼합하여 강력한 산성 액체인 왕수를 만들었습니다. 산이 담긴 병을 들고 그녀는 자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한 용액을 자첸의 머리와 가슴에 부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안심되지 않은 홍샤오우이는 경찰이 의심할까봐 현장을 강간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샤오후이는 서둘러 기숙사로 돌아가며 며칠 전 정환타이와 사용했던 콘돔을 가져왔는데 강의실로 돌아가 자첸의 시신 옆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계획을 마무리한 홍샤오우이는 몸을 씻고 평정을 되찾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홍샤오우이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앞에서 비통하게 울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쉬자첸의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1998년 6월 10일 신주지방법원은 홍샤오우이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쉬자첸의 가족에게 $87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만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대중은 홍샤오우이에게 내려진 형량이 그녀의 잔인한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이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완타이 역시 비난을 받았는데 학교 측이 그를 단지 퇴학 처분만 내리고 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중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래 판결을 유지했으며 그 결과 홍샤오우이는 감옥에 갇히고 정완타이는 학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은 쉬자첸이었는데 그녀는 땅속 깊이 묻혔고 부모님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세 사람 모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비극적인 초상화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다른 흥미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